네, 안녕하세요. 엠부입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가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BID 관련 내용이 좀 이슈가 되었죠. 자, 이 BID의 영향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사실 BID가 그냥 사라지면 제일 좋겠죠. 이게 전기차를 만드는데, BID가 배터리도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고, CATL을 저번에 제가 지금 보면 그 리튬 생산이 나쁜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글을 잠깐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또 홍콩 상장도 굳이 왜 했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CATL도. 그러니까 BID도 지금 보면 돈이 필요하니까 가격 할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중국의 이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태양광은 어느 정도 지금 뭐 해결이 된 상태잖아요. 결국 BID가 글로벌로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실제 지금 유럽에도 판매가 되고 한국에도 판매가 됩니다. 미국에만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뭐 엄청 BID가 침투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BID는 그렇게 판매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면 유럽,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을 보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전부터 사실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2의 에버그란데라 해가지고 헝다죠, 헝다. 헝다도 뭐 이전에 보면 BID보다 더 큰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헝다 이렇게 되면 BID도 위험하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도 보시면, 이전에도 보면 2월 달이죠. 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이전부터 있었고, 이때 이후에 원래 중국 기업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때도 보면 이제 전기차의 무덤도 소개가 되었었죠. 중국이 그 아파트, 아무도 안 사는 아파트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 헝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도 4, 5년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갔을 때 BID도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엄청 올랐어요. BID가. 또 웃기는 게, 자, 먼저 이제 상해 종합 지수를 조금 보면, 그냥 이 전체적인 지수 관련된 게 최근에 보면 올랐다가 그냥 플랫하게 지금 조정 중인데, 그 대비해서 BID는 최근까지 급등했습니다. 급등했고, 그렇게 지금 보면 사상 최대치를 지금 뚫었죠. 416. 요 이때 보면 그 연간으로 봐도 지금 사상 최대치잖아요. 416인데 이게 5월 23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둘레여서 6일째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 한국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BID도 지금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최신 이 뉴스 모임인데, 중국에 보면, 여기에 보면 자동차 에버그란데 이론 공개, 오해받는 업계, 그러니까 BID 가격 인하 재개해서 일주일 만에 10개사 제조사도 참가했다. 지금 가격, 중국에서는 치킨 게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게 중국 기사, 신화 기사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지금 자동차사는 악순환, BID는 여기 보면 우리는 에버그란데 아니다, 제2의 에버그란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실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보면 위험에 대해서 계속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국에서도 지금 BID 문제가 에버그란데, 여기도 에버그란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버그란데 이제 헝다 이야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높은 부채 소문에 대한 답변. 여기 보면 이제 부채 급증설에 대한 대응,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리원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원본인데,
자, 이 리언페이가 이 BYD에 홍보하는 사람입니다. 홍보이사인데, 그러니까 BYD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여기 왜 30일 날 2시죠. 요게 이제 그런 소문들이 계속 쌓여서 주가가 지금 쭉 내려온 거 보셨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이슈가 된 게 아니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이슈가 된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요 내용이. 자, 그냥 번역하면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구글에서. 그래서 제 번역을 조금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소문, 제2의 에버그란데처럼 재무적으로 불안하고 부채 붕괴에 이를 수 있는 우려를 중국 내에서도 이야기하고, 제가 한국에서 아까 부분을 보시면 이제 기사화되고 있죠. 그 해외에서도 지금 기사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이슈가 그 자동차 유통하는 큰 대리점이 지금 파산을 했어요. 그게 지금 이슈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지금 가격을 30% 낮춘 거, 그리고 앞부분에 제가 CATL 얘기했지만 CATL도 지금 일부 대리점인가에서 소송을 당했어요. 돈 안 준다고.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현금 지급하는 부분이 중국이 대단히 늦잖아요. 뭐 한 달, 1년 가까이 걸리니까. 중간에 있는 이 하청업체들이 지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격까지 낮춰버리니까. 글로벌로 판매가 지금 BYD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익이 안 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실제 재무보고서도 보면 5%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다 그러면 이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더 이익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리점에 깔려져 있는 자동차 재고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재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깡통 아파트처럼, 사람이 안 사는 아파트처럼 자동차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대리점이 이번에 이제 파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지금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30일 날 리웬페이가 블랜드 홍보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글을 올린 겁니다. 인터뷰를 한 것 같진 않고요. 자, 아까 그 캡처 화면이 뭐냐면, 리웬페이가 최근에 자기 친구들도 BYD가 이제 자동차 산업의 에버그랜드라고 암시하는 수많은 기사, 댓글, 영상 중국에서 쏟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자기한테 어떻게 된 거냐. 자기는 뭐 솔직히 말해서 혼란스럽고 화가 나고 웃기기도 한다.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중국에서의 BYD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CATL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BYD를 견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전기차 부분에서. 그래서 그냥 BYD를 살리고 말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다른 기업들은 BYD가 없어졌으면 하는 기업들도 중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소문을 막 퍼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러웬페이는 상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성적이 안 좋은 전기차들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기업보다는 BYD가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실제 BYD의 재무사항은, 그러니까 미지급 어음 부채 73조 원에 달한다. 부채 비율이 69.1% 높은 편이다. 에버그란데처럼 부채가 과도하는 비판이 이제 근거로 작용한다는 거죠. 최근 보면 1분기에 5.5조의 현금 소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취엔청 홀딩스 5월 18일 여기 딜러가 파산이 되었죠. 요게 이제 그 핵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 세일하는 거. 이 세일하는 부분이 중국에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나타났기 때문에 한두 개 기업 또 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부분이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글로벌 주가 전체로 보면 BYD는 문제가 없는 회사예요. 그 주가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주가가 딱 반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BYD가 빨리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않을 거라 보는데, 근데 이게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 중국 내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내에서 어떻게 이걸 바라볼 거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BYD 차가 안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도 그러니까 BYD 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지금 보면 불매운동 비슷한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될 거냐.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본 게, 자, 먼저 여기 이제 미지급금 76조에 달한다라는 거. 여기 보면 이제 회전일수, 채권을 주는 게 보면 지급하는 BYD는 277일에 달한다. 근데 CATL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ATL도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CATL은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방치될 기업은 아니고, 여기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CATL은 아직 그런 증거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BYD는 나타나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중국에서라든지 글로벌로 보면 BYD와 CATL은 경쟁업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중국 기업이라서 협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CATL 입장에서는 BYD가 사라져도 유리해지는 편이죠. LFP에 그냥 거의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할인된 30-40% 할인된 가격을 파는 이유가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로 킬로 전기차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전기차 판매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는 뭐 이상한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BYD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안 팔려버리면 이 상황이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죠. BYD 입장에서. 이게 지금 5월 18일 날 제가 이제 뭐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막 그 X에서 도는 걸 봤거든요. 4년 전에 구입한, 이게 중국 내에서도 BYD 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LFP 배터리도 제가 영상들이 LFP 배터리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LFP 배터리가 오래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꽤 있어요. 아직 데이터들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는 지금 4년 정도 탔으면 배터리 상태도 BYD의 배터리 상태가 LFP 배터리 상태가 어느 정도 나쁜지 이 데이터가 이제 나올 건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들이 이제 유출되지는 않으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직 그런 데이터들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LFP 그 배터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면 배터리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결과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량 하부가 심하게 녹슬어요. 그러니까 중국 차들의 내구성, 중국 기업들 대부분 보면 이제 겉은 번지르한데 오래 썼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아직 증명이 안 됐거든요. 그게 이제 한두 개씩 나온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BYD 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이 있는 거죠. 4년 전에 이제 샀는데 하부가 이제 심하게 녹슬어진 거죠. 이렇게 지금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내에서 도는 겁니다. 한국에서 뭐 기사화 하지도 않았을 거, 아직 안 본 적은 없거든요. 이 X에서 도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면 이게 그 복원될 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교체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품 자체가 이게 그냥 부서질 수 있는 정도로 부식이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심각한 거죠. 이런 차들이 BYD에서 생기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이게 소문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BYD가 지금 보면 주가는 막 올라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조금 안 좋아진 상황. 그리고 제2의 에버그란데라고 소문이 퍼져버리면 사람들이 차를 안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도 이게 막 퍼져버리면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이게 지금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딜러도 차가 안 팔리니까 도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BYD 입장에서는 지금 판매를 해야 돼. 현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2021년에 샀는데 차대가 심하게 녹슬어된 거 발견했다. 녹을 제거하고 다시 스프레이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녹을 제거할 정도가 아니고 교체해야 될 수준이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겁니다. 10년은 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일본 제품 다음에는 살 거다. 국산품 사지 마라. 이게 지금 전부 다 이제 번역한 겁니다. 중국 애들이. BYD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있는 거죠, 이게. 여기도 보면 중국 애들 싼 데에는 이유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연결성에서 CATL 거를 제가 자꾸 이렇게 찾아봤는데, CATL은 뭐, 꽁꽁 숨겨져 있어서, 여기도 미지급금이 뭐, 1600억 위안 추정인데, 부채 비율이 45%로 BYD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BYD도 2026년 정도 갔을 때 뭔가 위험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재고를 다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위급한 상황이 나온 거고, 앞부분도 보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졌을 때 중국 내에서 안 팔려버리면, 줄어버리면, 그럼 다른 기업들이 더 팔리겠죠. 대표적으로 샤오미 이런 기업들. 샤오미도 중국에 최근 보면 샤오미의 그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도 약간 중국 차에 대해서 그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차량의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조금 외제차 대비 그 뭐 폭스바겐이나 하여튼 좀 알려진 이런 차들 뭐 벤츠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차들 대비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런 게 지금 쌓여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으면 다른 전기차 기업들, 중국에서 다른 전기차 기업들한테 잠식당하는. BYD가 지금 워낙 많이 팔렸으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BYD를 견제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BYD 문제가 한국 배터리 기업하고 연결성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경쟁했을 때 BYD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조금 유리한 부분은 생기겠지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BYD는 하여튼 조금 지금 물음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 지금 이제 호재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은 조금 아직 잘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AMPC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게 LFP의 승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 차단하는 게 약간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BYD 문제로 보면, 아, 진짜 BYD 전기차는 안 되겠다. 중국산 전기차는 안 되겠다. 요런 생각이 조금 들겠죠. 테슬라가 사실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중국에서라든지, 테슬라도 중국산이잖아요. 일부 뭐 생산하지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쁘는데, 테슬라는 또 그게 전기차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지금. 투자 부분 보면. 저는 약간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집중하는 게 로봇 택시라든지 자율주행으로 이제 넘어가 있고, 한국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BYD가 나빠지니까. 그리고 이제 ESS 관련 거, 이 LFP 배터리도 있고, 로봇, 우주산업 등의 이제 배터리들도 향후 전고체 배터리, 하이니켈, 이런 차세대 기술에 대한 영역이 확정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K 배터리 이제 호재로 지금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나 둘씩 이제 다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보면 BYD 조금 물음표는 있습니다. 그 정도. 자, 제2의 헝다가 진짜 된다고 하면 당장 1, 2년은 앞에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빨리 온다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건가. 자,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게 나오면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